안녕하세요. 블루헤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낡은 피아노 앞에서 우연히 만난 두 영혼이 서로의 삶을 치유하고 잊었던 꿈을 되찾아주는 가슴 따뜻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의 선율을 통해 이어진 특별한 인연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한때 피아노를 연주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표와 화음이 제 손끝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건반을 누를 때마다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제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콘서트홀의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관객들 앞에서 연주할 때의 그 황홀함, 박수갈채가 끝나지 않던 그 순간들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겨울밤 연주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예전처럼 정교한 연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고 복잡한 운지법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연주를 하느니 차라리 아예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택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들도 모두 등졌습니다. 콘서트홀의 화려한 조명 대신 어둠 속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저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이 손으로 이제는 버려진 종이와 플라스틱 병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닌 차갑고 거친 종이와 쇠붙이의 감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친 리어카 바퀴 소리가 제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음악이었고, 제 삶은 피아노 소리처럼 조용했고 외로운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와 고철을 줍고 고물상에 팔고 그 적은 돈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골목 구석진 곳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 역시 그 시절의 저를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이미 제 삶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잎이 거리에 흩날리던 오후 여느 때처럼 고물상 앞을 지나가던 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찌그러진 폐차들과 녹슨 철제 구조물들, 버려진 가전제품들 사이에 낡고 부서진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이었을 것 같은 외관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몇 개의 건반은 부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피아노의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한쪽 다리를 절었고 낡고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열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서툰 손길로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고 화음도 맞지 않는 엉망인 연주였습니다. 몇 개의 건반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소년의 작은 손가락은
건반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주에서 왠지 모르게 한없는 슬픔과 간절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던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연주는 기술적으로는 엉망이었지만 제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이 연주하는 멜로디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의 첫 번째 악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죠. 소년이 그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폐지를 줍는다는 핑계로 그곳을 지나가며 소년의 서툰 연주를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은 매일 밤과 후면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소년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년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가끔은 배가 고픈지 연주 중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잊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명성이나 돈을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소년을 보며 저는 제가 왜 피아노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왜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연주는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음정이 틀리거나 박자가 엇갈리는 일이 빈번했고 손가락의 위치도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같은 부분에서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소년이 떠난 자리에 몰래 악보를 놓아두었습니다. 소년이 연주했던 월광 소나타의 음정과 박자를 교정한 악보였습니다. 제가 손수 연필로 그어 넣은 운지법과 함께 어려운 부분은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적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펜을 들고 악보를 정리하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고 동시에 그리웠던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소년은 악보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누가 놓아둔 것인지 찾아보기도 했지만 저는 멀리서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은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년은 제가 교정한 대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소년의 연주는 한층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음정이 정확해졌고 박자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의 표정이 저를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연주가 나아진 것을 깨닫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왜 음악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음악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음악의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소년이 떠나면 몰래 악보나 메모를 놓아두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날은 간단한 음악 이론을, 어떤 날은 더 어려운 기술을 알려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손목에 힘을 빼고 연주하세요. 이 부분은 페달을 사용해 보세요. 감정을 담아 천천히 연주해 보세요. 같은 조언들이었습니다. 소년은 제가 남긴 것들을 보며 연주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멜로디만 연주했던 소년이 이제는 복잡한 화음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 움직임도 한층 유연해졌고
음악적 표현력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소년이 악보에 없는 부분까지 스스로 해석해서 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년의 연주가 아름다워질수록 제 마음속의 차가운 벽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절망과 좌절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연주할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소년은 제가 숨어있던 폐차 뒤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거기 계시죠? 나와주세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화가 아닌 순수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들켰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은 저를 보자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매일 저에게 악보를 놓아두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 피아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마다 피아노 천사가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소년의 순수함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그랬어. 계속 잘하길 바라며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 소년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피아노를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음악 선생님이셨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년에게 제 과거를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때 피아노를 사랑했던 음악가였지만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간다는 현실까지. 소년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놀라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소년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소년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잊고 살았던 저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손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음악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저씨의 손이 되어 드릴게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연주해 드릴게요. 소년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소년이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년의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소년에게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면 고물상에서 만나 함께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소년은 저의 유일한 제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소년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소년은 제게 삶의 의미와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우는 아이였고 어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통해 저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요. 선생님의 경험과 제 손이 합쳐지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매일 고물상 앞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제 손은 예전처럼 유려하게 건반을 누르지 못했지만 지훈이의 연주는 나날이 발전해 갔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철학과 감정 표현법까지 전수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정확한 음표를 누르는 것이 아니야. 연주자의 마음이 담겨야 진정한 음악이 되는 거야. 지훈이는 저의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훈이의 피아노 소리는 고물상을 넘어 동네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행인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퇴근하는 직장인들,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까지 지훈이의 연주를 듣기 위해 매일 고물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이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시려서 연주하기 어려울 때면 저는 지훈이의 손을 호호 불어주며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과 만난 이야기, 함께 연습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두 담은 곡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지훈이의 제안에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와 저는 함께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멜로디와 화성을 구성했고 지훈이는 자신만의 감성을 더했습니다. 곡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멜로디였습니다. 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절망과 외로움을, 두 번째 부분은 희망과 만남을, 세 번째 부분은 새로운 시작과 꿈을 표현했습니다. 멜로디는 슬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지훈이의 순수한 마음과 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멜로디였습니다. 곡을 완성했을 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악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응원과 제안으로 작은 음악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발표회였지만 지훈이에게는 인생 첫 무대였습니다. 지훈이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무척 설렜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지훈이의 연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작은 강당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지훈이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조금 헐렁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위의 피아노는 고물상의 낡은 피아노와는 달리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지훈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지훈이가 피아노 앞에 앉자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더니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서툰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슬픈 멜로디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지훈이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곡이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희망적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화음이 강당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이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멜로디를 따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에 다시 음악이 찾아왔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제가 아닌 지훈이가 연주하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제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는 무대에서 깊이 인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무대에서 내려온 후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말 해냈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낸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희는 고물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이는 앞으로도 계속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꿈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삶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소리라는 것을,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음악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제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을 통해 저는 다시 배웠습니다. 음악은 완벽한 기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침은 받는 것만큼이나 주는 것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떨리는 손으로는 더 이상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과 경험으로는 누군가의 꿈을 키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지훈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덕분에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는 저희가 연습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지훈이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아들이 음악을 통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고는 저희를 응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새 사람이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훈이의 실력은 더욱 늘었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제가 가르쳐 준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해석과 감성을 음악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표현을 해내어 저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어떤 때보다 기뻤습니다. 어느 봄날 지역 음악 콩쿠르에서 지훈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지훈이는 제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게 음악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이 상을 바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 경험과 아픔까지도 모두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훈이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로 음악 교실을 열고 있죠. 아이들마다 각각 다른 사정과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모두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지훈이는 지금 음악 전문 중학교에 진학해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이면 저를 찾아와 함께 연주하곤 합니다. 이제는 제가 연주할 때 지훈이가 반주를 해주기도 합니다. 떨리는 제 손과 능숙한 지훈이의 손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그 어떤 유명한 듀오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후회되지 않나요?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쯤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명성과 부를 잃었지만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나눔의 기쁨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작은 천사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될 만큼 절망적인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빛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제게는 그 빛이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저의 인생을 바꿔준 것처럼 말입니다. 음악은 국경도, 나이도, 상황도 초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잃은 영혼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동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